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2년도 1회차 실기 기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또 상대평가도 아닙니다. 6점짜리 10개만 맞으면 합격됩니다. 우리 필기에서 기본적인 용어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요. 실기 공부는 무지하게 쉽습니다. 이번 문제도요. 무지하게 쉽게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는지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가보시죠. 계산 문제네요. 계산 문제 쉽습니다. 숫자 똑같이 나와요. 1차에도 공부했고 2차에도 공부했고 뭐 누워서 떡 먹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임금이 150원이고 생산물 단가 가격이 100원이다. 우리 많이 했죠. 이윤 극대화의 원칙은 임금과 한 개의 생산물 가치가 찌찌뽕할 때다. 가치는 뭐예요? 가격이다. 가격치가 써있죠. 100원이라고 써있죠. 임금은요. 써있죠. 150원이라고요. 찌찌뽕만 시키면 되는데 여기 뭐가 없어요? 한 개 생산물이 없네요. 그래서 한 개 생산물을 구하는 게 기본 포인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어졌고요. 답안지 작성 시는 칸을 2칸을 그려야겠죠. 칸을 2칸을요. 여기는 지금 문제에 다 주어진 겁니다. 총생산량까지 나왔고요. 총생산량 또는 총생산물 같은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한 개 생산물, 한 개 생산량 다 같은 말입니다. 한 개는 뭐예요? 추가분이에요. 추가했다. 이모님 여기 반찬 뭐 깍두기 추가요? 이렇게 추가할 때. 이모님 여기 삼겹살 1인분 추가요? 2인분 추가요? 3인분 추가요? 이렇게 추가할 때마다 먹을 때 기분이 얼마큼 달라지냐. 이게 한 개 생산물이에요. 추가분. 여기는 추가한 게 없죠. 0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그대로 0이 되겠죠. 빵이죠. 여기는 1단위는 그냥 쉽게 말해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한 명을 추가했더니 생산물이 2개인데 2개가 늘었단 말이에요. 빵인데 2개를 했더니 2개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 빼기 0은 뭐예요? 2가 되겠죠. 그대로 2개가 늘었구나. 원래 0개였는데 원래 0개 한 명을 투자했더니 2개를 변했구나. 추가분이니까 여기도 2사람을 추가했더니 4개가 나왔네요. 4 빼기 2는 2죠. 뭐 산수죠, 산수. 여기는 7 빼기 4는 3이죠. 8.5 빼기 7은 1.5. 이거 다 할 수 있죠. 그대로 쓰면 돼요. 한 개의 생산물 가치는 가격만 곱해지면 돼요. 가격이 얼마라겠어요? 100원이니까. 0 곱하기 100은 빵이죠. 2개 곱하기 100은 200원. 2개 곱하기 100은 200원. 300원, 150원 그대로 나왔죠. 찌찌뽕만 시키면 되죠. 임금이 얼마예요? 150원과 한 개 생산물 가치, 한 개 생산물 가치를 여기서 구했으니까 여기서 150원이 뭐예요? 여기네요. 150원과 찌찌뽕 되는 몇 단위? 4단위에서 최적의 고용량이 도출된다. 교수님 꼭 도출된다고 써야 돼요? 첫날 말씀 만만해. 꼭 가게 그냥 이런 거 그냥 타당성 있게 쓰면 됩니다. 4단위에서 최적의 고용량이 이루어진다. 고용량이 된다. 뭐 이런 거 여러분 다 상식이죠. 깔끔하게 5점 맞았습니다. 알면요. 모르면 겁나게 어려운 문제 같지만 우리 직공업 카페에서 설명만 들으면 이거 정말 뭐 번데기 문제 아니에요. 번데기. 뻔빠라밤빰 뻔빰 번데기. 맛있게 씹어 드시면 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5점 먹고 들어가죠. 어떻게 불합격될 수가 있어요? 불합격되기가 더 힘들어요. 합격 쉽습니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합격 무지하게 쉽다. 공부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전위에 대한 설명과 해결책 4점짜리입니다. 4점짜리는 뭐예요? 너무 길게 쓰지 말라 이거예요. 점수가 낮은 거는요.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글을 바탕으로
똑같이 글자를 외우라 하면요. 미치고 팔짝 떠버려요. 인지 대가리 터져버려요. 상담사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상담사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상담사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이렇게 외우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니되옵니다. 그냥 이 의미를 알면 돼요. 드라마 대사를 치면 애드립만 치면 돼. 애드립. 여러분들 드라마 이렇게 보면요. 드라마 대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본이 글이겠죠. 그러면 어떤 배우는 대본 그대로 외우는 분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죠. 밤을 꼬박 새서. 그런 분들은 이제 완벽주의지만 뭐 개인 성향이니까요. 근데 드라마를 보는 거는 우리 시청자가 보는 거예요. 근데 대본 외우기 싫어하는 사람 가장 예가 누구냐면 이면식 씨라고 하더라고요. 이면식 씨. 이면식 씨는. 왜냐면요. 애드립을 겁나게 많이 친대요. 대본대로 안 하고 대본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제 본인이 애드립을 치는 거죠. 그래도 상대방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어떤 내용인지 아니까요. 상대방이 대본대로 똑같이 하네? 당황하셔요? 그게 아니잖아요. 대본에 있는 글자지만 어떤 의미를 잘 전달해서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실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본이에요. 대본 갖고 맛깔스럽게 의사소통이 되도록 애드립만 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음식이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배우 A가 했단 말이에요. 이면식 씨 B예요. 여기다가 정말 맛있네요. 근데 이걸 정말 맛있네요. 이것만 돼야 정답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와, 진짜 음식 맛 죽이네요. 이래도 정답이죠. 그러면 그 다음 배우가 아우 입맛이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가 되죠. 만약에 애드립을 치는데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맛있긴 뭘 마셔? 똥맛인데? 이러면 이제 NG죠. 이제 그런 답이 아니라 맛있네요. 와, 음식 끝내주네요. 음식 맛 죽이네요.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면 됩니다. 이게 타당성 있는 글짓기예요. 타당성 있게 글짓기 하자. 여기서 타당성 있게 글짓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당성 있게 여러분께 안내하려고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타당성 있게 글짓기 하려면 의미를 알아야겠죠. 역전이 주체가 누구예요? 내담자가 아니라 상담사가 자신의 미개 해결된 감정을 내담자에게 투사 옮기는 것이다. 이게 상담사가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담자한테. 이 얘기를 갖고 주절주절 글짓기 하면 됩니다. 어린 시절에 느꼈던 이것도 써도 그만 이건 뭐 썼다가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의미다. 그러면 상담사의 미해결된 마음이 내담자에게 투영되는 것을 말한다. 투사되는 것을 말한다.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쓰면 다 맞게 줍니다. 그러니까 쓰는 거에 너무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상담사예요. 내담자가 왔단 말이에요. 첫사랑 여인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뺏겼어요. 그래서 상담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역전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뺏기면 안 되지. 객관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자기 분석과 교육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의 문제점을 알아본다. 이해 갔죠? 자기 분석이나 교육 분석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 자기 자신을 관리한다. 자기 자신을 재독립한다. 이렇게 주절주절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는 뭐예요? 상담사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 상담사의 주변 동료 상담사라든지 선배 상담사라든지 또 상담사의 스승이라든지 이 슈퍼바이저 로봇 이름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도 상담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지도 감독을 받아서 역전위를 알아차린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상담을 이어가면 안 되겠죠. 다른 상담사에게 위임한다. 다른 전문가에게 위임한다.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글짓기 하면 됩니다. 깔끔하게 4점 맞았고요. 3번 문제 가보죠. 홀랜드 이거는 홀랜드 그래서 홀랜드 흥미로운 이건 이런 문제는요. 점수를 주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출제자도요. 문제를 잘 내야 돼요. 기본적인 출제 방식은 343 법칙이 있습니다. 저도 출제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출제 원칙이 있습니다. 출제할 때는 343 원칙을 지키시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30%는 아주 쉬운 기본적인 문제, 40%는 공부를 해야 맞추는 문제, 30%는 아주 어려운 문제, 이렇게 빈도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보통 이제 3, 5, 2 같아요.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 30%.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30점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하면 50점. 그러면 직공부에서 공부하면 80점은 먹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기는 뭐 틀려도 되겠죠. 합격이죠 뭐. 현탐의 사진관.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계, 도구의 체계적 조작 활동을 좋아하나 있었지만 기계나 도구를 좋아하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 사람 관계는 부족하다.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뭐 우리 1차 때 배운 것처럼요. 비행기 조종사도 있고 뭐 기술자도 있고 트럭 운전사도 있고. 교수님 택시 운전사는 안 되나요? 왜 안 돼? 되겠죠. 탐구용,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효기 귀찮은 분들은요. 그냥 호기심이 많고 분석적이며 호기심이 많다. 빼버리고 반면 리더십이 부족한 유형이며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의사나 과학자가 있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강의니까 표현이 풍부하고 독창적이며 심미적이고 나는 다 외우기 싫어요. 그럼 여기서 골라 잡으세요. 예술형의 특징이란 한 줄 나오죠. 예술형의 특징이란 표현이 풍부하고 독창적이며 대표적인 직업군으로는 예술가, 작가 등이 있다.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점수를 주기 위한 거니까요. 쓰면 무조건 6점을 맞게 준다. 쉽습니다. 4번 가보시죠. 이건 어려웠어요. 기출문제지만 그래도 정말 그 변두리에서 나온 문제거든요. 이건 사실 틀려져도 문제가 없죠. 4점짜리니까요. 하지만 1차 때도 많이 했어요. 스피어만은 일반 지능 요인과 특수 지능 요인이 있더라. 한 번 더 팁을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이 문제는 변두리 문제예요. 변두리 문제는 연속해서 안 나옵니다. 그럼 다음 해에는 이 문제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오겠죠. 그럼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이런 거 외우면 미쳐버려요. 문제마다 다 외우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양이 너무 많아요. 상담학 외우면 그 다음날 심리학 외우면 상담학 까먹고 또 직업정보 외우면 심리학 외운 거 다 까먹고 맨날 괴롭죠. 미쳐버리겠죠. 버리는 것도 지혜고요. 버리는 것도 공부입니다. 잘 버려야 합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변두리 문제네? 그럼 내가 만약에 2회차에 시험을 본다. 그럼 이런 문제는 절대로 공부하면 안 되죠. 버려야 되죠. 근데 불안하거든요. 나오면 또 어떡하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전문가죠. 제가 여러분 합격 선물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합격 선물에 이런 것들을 다 예언 타당대로 빼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안 올리는 것들은 버리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거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수님, 다 버리면 되겠네. 그 전에 거는 아니되옵니다. 또 그 중에서 연속해서 나오는 또 유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 정보에 직업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 문제는 또 연속해서 7번 나왔어요. 또 이 문제는 홀랜드의 흥미용 이것도 연달아 계속 나와요. 이런 문제는. 왜? 점수를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연달아 계속 나오는 속성이 있고 이런 변두리 문제는 또 한 번 나오고 한 3년근, 6년근 빠르면 3년, 늦으면 6년 뒤에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파악해서 여러분께 합격 선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즉 합격 선물에 해당하는 합격 선물을 올리는 건 여기 이번 연도에 이 문제가 중요한 예상 문제구나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또 합격 선물 옛날 거 다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번 연도에 이번 회차에 올리는 합격 선물만 봐야 거기서 제가 전문적으로 문제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 문제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실기는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버릴 건 버리고 예상 문제는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점수 60점을 맞으면 합격이지만 66점, 6땡 10% 보너스죠. 그렇죠? 66점은 맞자. 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하시고요. 이 문제도 쉽습니다. 이런 거 다 외울 거 없습니다. 4점짜리니까요. 1특
일반 지능 요인과 특수 지능 요인으로 나눈다. 여기서 일반 요인, 특수 요인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용어기 때문에요. 일반 지능 요인, 특수 지능 요인으로 나누고요. 일반은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거죠. 검사들 간의 정적 상관의 공통 부분을 설명. 여기도 이런 게 시험 외우는데 당황해서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요. 검사들 간의 일반적인 공통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적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이 정도만 쓰면 됩니다. 다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골라 잡으라고 써놓은 겁니다. 특수는 뭐예요? 말 그대로 특수죠. 특정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주로 활용되는 능력으로서 수개점이나 수학적 추리 등을 말한다. 이거 다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뭉뚱거리세요. 특정 과제를 해결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특수 능력으로 수개념, 수학적 추리 등의 능력을 말한다. 아니면 생각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특정 과제를 해결하는데 주로 활용하는 특수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런 걸 얼마큼 자세하게 다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아냐 모르냐 타당도를 채점하는 겁니다. 그럼 공부하기가 쉬워졌죠. 다시 한번 갈게요. 특수 지능 요인, 특정 과제를 해결하는데 주로 활용되는 수개점이나 언어 추리 같은 특수 능력을 말한다.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죠. 그러면 쉽습니다. 5번 문제 가보시죠.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 4가지 8점짜리네요. 이런 게 아주 크죠. 이거는 1차에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1차에 다 나왔어요. 1차에 자주 나왔는데 2차에는 느닷없이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목이 중요해요. 산업분류는 제목에 따라서 많이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이냐, 산업분류의 분류 기준이냐, 이런 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분류 여기는 적용 원칙 4가지입니다. 적용 원칙. 이거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연달아 나올 확률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왜? 점수가 높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느닷없이 8점짜리 나왔습니다.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얘하고 제목을 잘 연결을 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1차 때 많이 나왔으니까요. 이거는 외워두십시오. 너무 점수가 크니까요. 그래서 외워두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 적용 원칙입니다.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을 함께 고려한다. 복합적인 활동은 우선적으로 대분류를 분류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분류한다.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활동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의 자기계정과 자기개발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 항목에 분류한다. 1차 때 많이 했죠? 라고 하는데 규칙 4번은 왜 안 해요? 길잖아요. 하여튼 길건 빼세요. 이런 내용이지만 나오면 무조건 4가지 아니면 3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4가지가 나올 때가 제일 큰 거고 3가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5가지니까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교수님 혹시 5가지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와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버리고요. 1, 2, 3, 4 적용 원칙 여러분 것으로 체크 포인트 해두시면 됩니다. 6번 가죠. 직업 상담의 상담 목적 사정. 이건 인문학이에요. 직업 상담의 목적이 5가지만 되겠어요? 5만 가지도 넘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쓰면 다 맞게 준다. 직업 상담 왜요? 직업 문제를 인식시켜 주려고 한다. 또 직업 문제를 인식뿐만 아니라 직업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것도 답이 되겠죠. 자아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거다.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직업의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직업 문제 인식, 직업의식 형성, 직업의식 고향, 또 위기관리 능력, 또 직업 진로 문제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 이런 것들, 또 미래 직업색에 대한 정보 및 직업 정보 활용 제공. 그냥 이런 거는 이런 직업에 대한 상담. 다만 인간의 내면 상담 아니죠.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상담해준다. 이런 거 아니죠. 우울증을 치료해준다. 이런 건 아닙니다. 직업에 관한. 정말 생각 안 났어요. 그러면 직업 정보의 활용 원칙. 정제동 알죠? 정보적 기능, 제조적 기능, 동기화 기능. 직업 문제에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기능을 말한다. 직업 문제에 대해서 제조적 하는 기능을 말한다. 직업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다 맞는 답이에요.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꼭 이것만 써야 정답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참고사항이에요. 내담자의 직업 문제를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쓰는 건 자기 마음대로 쓰면 돼요. 7번 문제 갑니다. 최저임금의 기대효과. 이것도 5가지가 아니라 이것도 뭐예요? 과장해서 5만 가지도 없습니다. 상식이죠. 최저임금 돈 올렸단 말이에요. 돈 올리니까 기분 좋죠. 기분 좋으니까 뭐예요? 아, 동기부여가 된다.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가 올라간다. 또 돈이 많이 풀리겠죠. 유효 수요, 살 돈이 올라간다. 유효 수요가 창출이 너무 어려우면 유효 수요가 확대된다. 또는 유효 수요가 발생한다. 또는 유효 수요가 증가한다. 다 맞는 말이에요. 꼭 유효 수요 창출, 유효 수요 창출.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경기가 활성화된다. 왜? 돈이 풀리니까요. 산업 구조가 고도화된다. 지금 품질이 좋아진다 이거예요.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 덤핑이 없다. 덤핑. 왜? 저임금에서 싸구려 물건들이 없어진다. 고임금 경제, 돈 올리니까 고임금이다. 노사분구가 방지된다. 그렇죠. 왜? 돈 올려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최저임금 효과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6개까지 나왔습니다. 6개 정도 여러분 외워두시면 됩니다. 5개는 여기서 5개만 고르면 되고요. 8번 문제 갑니다. 브레이필드 또 나왔네요. 브레이필드 여기서 나왔죠. 제가 여기다 브레이필드 써도 됩니다. 정답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쓰는 거에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정제종이다. 다 외웠어요. 정부적. 정부를 주는 것이다. 누가? 상담사가. 누구에게? 내담자에게. 끝. 내담자의 직업 선택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얼마나 쉬워요. 체외조정. 잘못된 직업 정보를 직업 선택에 대해서 환상을 버리고 냉철하게 현실인식을 하도록 도와준다. 내담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 참여를 할수록 동의해요. 근데 당황해서 또 이게 생각 안 났어요. 그러면 억지로 뭐 하더라? 그때 뭐 봤는데 하지 말고요. 그냥 내담자가 직업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이 직업 선택 아니에요. 그래서 내담자가 직업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준다. 또는 그러면 잘라 먹어요. 내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기화 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도 다 맞게 해줍니다. 9번 문제 가보시죠. 이건 처음 나왔어요. 또 처음 나온 문제 당황하지 말고요. 이런 문제는 땡 잡았다 생각하세요. 왜? 인문학으로 글짓기 하면 다 답이거든요. 인문학에 글짓기 할 때 뭘 참고하냐라고 하면 읽다 보면 다 나옵니다. 저는 어릴 때 모범생이 그럼 이런 문제는요. 이렇게 사례 문제는 딱 2가지예요. 이걸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되게 쉬워요. 사례 문제는 딱 첫째, 불안감소 기법이에요. 불안감소 기법으로 치유하는 방법. 이게 뭐 뻔할 뻔짜거든요. 또 2번째는요. 인지상담이에요. 인지, 정서, 행동. R이 밑이죠. A, B, C, D, E 다 배웠어요. 이 사례 문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불안감소 기법이냐, 인지정서 상담 이론이냐. 이거 읽다 보면 쭉 나와요. 저는 어릴 때 모범생이었고 항상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대학 교육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게 좋은 직업을 갖고도 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저보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좋은 대학에 나오지 못하고 부모님 항상 제가 기쁘게 했다고. 우등생 강박관념이네요. 대학도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했고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취업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이 안 되네요. 서울대 나왔고 서울대 입학해서 서울대 나왔고 아주 좋은 학점인데 취업이 안 되네요. 이번에 피해자에 이력서를 냈는데 불합격될까 봐 걱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유명한 기업 채용 나오는데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어떻게는 유명한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니 하루하루 생활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안쓰러워도 되는데 그럼 피해자가 제일 좋은 회사인가 봐요. 우리나라 맞으면 S 회사인가 봐요. S 회사를 뭐하러 가? A 회사도 있고 B 회사도 있고 꼭 여기만 가야 돼요?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인지, 대가리밖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욕심 부리고 다 잘해야 돼. 인생은 뭐 있어요? 겨우 아니요.
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인생 아니야. 최선을 다하고 아니면 말고. 이게 건강한 우리 행복한 삶이에요. 꼭 이래야 돼. 너는 꼭 대학을 나와서 너는 꼭 회사에 가야 돼. 이 사람은 피가 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피. 너무 피가 마르면 뭐하러 살아요? 그래서 피는요. 여기서는 피대학 피회사. 피가 말아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강박관념을 갖지 마세요. 피는 우리가 피플 사람은 피스 행복 사람은 행복해야 된다. 이게 피피죠. 좋은 피피가 되는 여기는 피가 마르는 피피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피피가 돼야 됩니다. 취업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라 비합리적 사고에 빠져 있다. 필요한 비합리적 신념이죠. 피가 마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한 대가리다. 이상한 대가리를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고치는 것처럼 합리정서적 행동, 합리적 정서적 상당 비법. 이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시키는 인지, 정서, 행동, RBT 상당 비법을 사용한다. 합리적, 정서적 다 이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또 인지, 정서적 상담 기법을 활용한다. 이것도 다 맞는 답입니다. 상담 단계, 치료 단계, 5단계. A, B, C, D, E. A, 선행 사건이 있고요. 비합리적 신념은 비합리적 신념이죠. 이 비합리적 신념이 생겼고 결과는 이렇더라. 지가 다 써 있습니다. 논박은 그럴 필요 없다. 효과.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는 합리적 신념을 형성한다. 할 수 있다는 합리적 신념. 또 그 회사를 안 가면 또 다른 회사 갈 수도 있지. 이런 유연성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게 합리적이다. 이런 내용과 글짓기 하면요. 이거 일일이 몇만 장 채점자가 다 안 읽어봐요. 여러분 답안지를 채점자가 다 읽어볼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할 것 같아요. 읽어볼 시간 없어요. 그렇게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이거 보는데 한 10초, 20초면 됩니다. 쭉 썼어. 썼네? 오케이. A, B, C, D 나왔네? 오케이. 끝. 그래서 여기서 10점 딱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니까 여기서 5.5점이겠네요. 인지, 정서, 앨리스 나왔네? 5점. A, B, C, D 5점. 끝. 이런 거 잘 안 봐요. 근데 왠지 볼 것처럼 자세히 쓰죠. 떨리는 마음으로. 아닙니다. 그냥 앞대가리만 앨리스 썼네 5점. A, B, C 썼네 5점. 넘기고 오케이 끝.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 뒤 또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3점. 여기는 5점. 여기는 2점 이렇게 하겠죠. 이거 매기는 건 채점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남자가 나타낸 상황 6가지. 6가지만 되겠어요? 6만 가지도 넘겠죠. 그냥 문제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았다, 불안하겠다, 초조하겠다, 우울하겠다, 긴장하겠다, 불안하겠다. 이런 거 쓰는 거죠. 문제 상황. 식욕이 없다. 또 불면증이 생긴다. 말수가 적어진다. 피가 바짝바짝 말라간다. 피가 더 말라간다. 피가 많이 말라간다. 다 답입니다. 너무 쓰는 거에 강박관념을 갖지 마십시오. 10번 문제 가보시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단점 4가지를 쓰시오. 이 문제 출제 잘 됩니다. 이제 4점짜리 나왔네요. 4점짜리는 간단하게 해설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검사 요인 효과, 성숙 요인 효과, 역사 요인 효과, 검사 태도 및 동기의 변화, 물리적 환경의 변화, 이 중에서 4개만 쓰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요. 단점 3가지를 쓰고 간단히 기술하시오. 또 이렇게 6점짜리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 측정이 재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사 요인 효과라고 말한다. 이월 효과, 연습 효과, 기억 효과 등이 있다. 그래서 A라는 검사를 똑같은 검사를 할 때 문제가 이월돼서 연습해서 기억돼서 이런 효과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성숙 요건, 측정 간격이 길 때 특성이 변할 수 있다. 측정 기간 중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 발생한 사건의 영향을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그냥 사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맥락만 쓰면 되겠고요. 만약에 4가지를 설명하면 검사 태도 및 동기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늘려빼면 되겠죠. 11번 가보시죠. 공공직업정보의 특성 4가지. 공공, 지속, 우리가 공공, 민간, 자객, 체포죠.
자객, 체포. 그래서 자의적이다, 제한적이다. 이거는 민간이고요. 공공은 객관적이다, 포괄적이다. 그래서 포괄적, 직업 정보가 특정 분야의 국가내적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또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구분한다. 또 무료이다. 3개 나왔고요. 또 공공하면 워크대 생각하죠.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뭐 다른 정보와 관련성이 없다.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간으로 문제가 변경되었다. 그러면 뭐 민간은 자의적이다, 제한적이다, 유료이다, 지속성이 없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12번 갑니다. 이건 우리 뭐 많이 했죠. 실업률을 계산해서 같은 과정을 답을 쓰셔. 문제에 꼭 써 있습니다. 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라고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똑같진 않아요. 문제마다 단 소수점 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약자를 꼭 붙이시오 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약자를 꼭 붙이시오라고 나왔는데 약자를 안 붙였다. 그거는 점수를 안 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미션대로 그대로 하면 되겠고요. 실업률 공식 다 알죠? 경실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흐름을 잘 잡으면 편해요. 인구는 총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인구가 있고요.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이 비경제활동이고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 더하기 취업자다. 그대로 대입만 시키면 돼요. 공식은 경실이 곱하기 100이다. 곱하기 100 꼭 써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5.3%구나. 그래서 프로 꼭 써야 됩니다. 또 4.0으로 먹고 들어갑니다. 13번 갑니다. 행동주의 불안감수 기법과 학습 촉진으로 각각 3가지, 항상 3가지 쓰라고 나와요. 불안감수 기법 맞습니다. 학습 촉진 기법은 더 많아요. 이거 다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다른 데서 공부해서 이거는 다른 책에 이렇게 안 나오는데요. 그렇게 막 뒤죽박죽 공부하면 미쳐버려요. 그냥 3개만 알짜배기 완고 투고 수리고 딱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 주장훈련, 홍수법, 역조건 형성, 금지조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3개만 외우면 됩니다. 3개만. 교수님 저는 이걸 외우는데요. 이거 외운 사람은 이거에다가 하나 덧붙이면 되겠죠. 굳이 이거 외운 걸 또 지우고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죠. 이 정도 뭐 융통성은 있으시겠죠. 학습 촉진 기법, 강대리 변별, 강화, 대리학습, 변별학습이다. 뭐 이런 거 쭉 있지만 이런 거 다 뭐 이건 우리 1차 때 많이 했죠. 강대리 변별. 여기서 잠깐 학습 촉진 기법은 다른 말로요. 행동, 학습을 촉진하는 건 행동을 높이는 거잖아요. 행동 증진 기법이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행동 증진 기법 하면 뭐예요? 학습 촉진 기법이다. 강대리 변별이다. 6점 깔끔하게 맞았습니다.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 3가지씩 쓰시오. 각각 3가지 쓰고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 붙이지만 이거는 설명 안 나옵니다. 14번 갑니다. 물론 이제 문제에 불안감수 기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학습 촉진 기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행동 증진 기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럴 때는 또 그때 해결하면 됩니다. 14번 갑니다. 의사교류의 제한점. 의사교류에서 에릭 번 정신과 의사입니다. 에릭 번이 교류 분석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정신과 의사에서 원래 프로이드 학파에 들어가려다가 프로이드 학파가 기득권이 너무 세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 자아의 개념을 갖고 만드는 게 에릭 번이다. 근데 뭐 자아의 개념을 갖고 정신과 의사니까 뭐 여러 가지 고급진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고급진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뭐예요? 지적 수준이 지적 능력이 낮은 내담자에게는 부적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인지적 명확성이 요구되면 이것도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에요. 외운 분은 쓰시고요. 그냥 핵심이 거죠. 교류 분석 상담은 지적 능력이 낮은 내담자에게는 사용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 교류 분석은 주요 개념이 과학적으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 뭐 AP, CP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활동 유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이어서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15번 갑니다. 아래 내용을 읽고 A, B, C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기출 문제하고 똑같이 안 나왔더라도요. 우리가 공부에는 기본 베이스만 있으면 꽁으로 6점 먹는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볼게요. A는 어쩌고 저쩌고라고 나왔네요. 그 분야에 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문가라고 하죠. 그 전문가 또 주의 깊게 검토하여 문항을 내용을 잘 보는 거잖아요. 전문가가 내용을 보는 거죠. 내용 타당도. 우리 강의에서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나오면 내용 타당도다. 또 B에서는요. 동시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 이거는 준거 타당도. 기준, 그래서 현재 기준을 맞춰보는 건 동시, 미래의 기준을 맞춰보는 건 예언. 답이 뭐예요? 준거 타당도죠. 답 딱 떨어지고요. 쉽습니다. 또 C는 조작적 정의되지 않은 인간의 심리적, 뭐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구인으로 분석하여 구인하면 뭐예요? 구인 타당도. 구인 타당도를 뭐라고 했어요? 구성 타당도, 구인 타당도, 개념 타당도 다 같은 말입니다. 강의에서 제가 많이 언급했습니다. 구인 나왔으니까 당연히 구성 타당도죠. 그래서 쉽습니다. 6점 꽁으로 먹고 들어가고요.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6점짜리 뭐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죠. 이것도 쉬운 문제고요. 이것도 쉬운 문제고 쉬운 문제에 맞춰도 됩니다. 이것도 쉬운. 제가 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거울을 보게 되면 자기 거울의 내 모습을 보게 되면요. 내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굉장히 잘생겨 보여요. 아, 저만 그런가요? 왜냐면 말이죠. 내 얼굴이 익숙하거든요. 익숙해요. 여러분들도 거울 보면 익숙해요. 내 얼굴이. 내 얼굴 보고 누구야? 이렇지 않잖아요. 그냥 익숙해요. 익숙하기 때문에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 이뻐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편해 보이기도, 정확히 말하면 편해 보이죠. 근데 여기에 뭐가 뽀드락지가 났어요. 뽀드락지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뽀드락지는 익숙하지 않아요. 거울을 보면 이 뽀드락지만 보여요. 굉장히 신경 쓰여요. 스트레스 받아요. 내 얼굴이 이뻐 보이는 게 아니고 멋져 보이는 게 아니라 뽀드락지만 보여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 익숙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고 얘만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겁나요. 불안이 몰려오고 불신지옥이 찾아오고 나만 못 쓰면 어떡하나. 근데 이런 거 나오면 나만 못 쓰는 게 아니라요. 다 똑같아요. 공평해요. 나도 모르면 너도 몰라요. 왜? 의외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10점짜리예요. 그럼 10점짜리, 8점짜리네. 8점짜리 틀리면 어떡하지? 또 이 인지적 오류가 발생해요. 비합리적 신념이 발동을 해요. 8점 틀리면 나 불합격인데? 뭘 불합격해요? 생각을 뒤집어 보세요. 8점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60점만 넘으면 되는데요. 뭐 이거 버리면 얼마죠? 뭐 버리면 되지 뭐. 그래 버려. 그냥 버리기 뭐하니까 그냥 주절주절 생각나는 대로 쓰세요.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 뭐 재수점은 부분점수 받고 아니면 그냥 버리고. 그래도 이런 거 맞아도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고 당황하지 말고 그래 어차피 버리라고 낸 문제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공평한 문제예요. 이거 아니더라도 먹을 거 되게 많어.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뽀드락지만 신경 쓰요. 뽀드락지 내비두면 지가 알아서 없어져요. 이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쁜 얼굴, 멋진 얼굴만 감상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에 불안하고 겁먹지 말라 이겁니다. 심리적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쉬운 문제만 맞춰도요. 먹을 거 많습니다. 합격 충분합니다. 15번 이것도 변두리 문제예요. 변두리 문제라 3년근짜리 6년근짜리입니다. 다음 회차는 안 나오겠죠. 1번 일반 직업 적성 검사 General GATP죠. 세 가지. 이것도 일반 적성 검사 적성 요인 많습니다. 이거 다 외울 거 없어요. 항상 나오면 세 가지만 나옵니다. 지연수만요.
일반적인 학습 능력 및 새로운 환경에 빨리 쭉 나와요. 일반적인 학습 능력을 체크한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능력으로서 뭐 이렇게 일반적인 학습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입체 공간, 어휘 등을 통해서 측정된다. 뭐 그냥 이런 내용을 그냥 짤막하게 외우세요. 어차피 자주 출제한대요. 언어 능력, 언어의 뜻을 이해하고 어휘 검사를 통해서 측정한다. 수리 능력, 빠르고 정확한 계산 능력을 측정하고 산수 추리나 계산 검사 등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그냥 이해하면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언수, 지능은 이렇고 언어 능력은 이렇고 수리 능력은 이렇더라. 그래서 체크하시고요. 3년군, 6년군짜리 문제입니다. 17번 갑니다.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 이건 뭐 점수를 주려고 되는 겁니다. 설마 실기 공부하는데 이거 모르는 분 없겠죠. 방어 기제 3가지를 쓰시오. 보통 5가지를 쓰시오 나오는데 여기서는 3가지만 쓰고 설명하라.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는 제일 많이 낼 때가 5가지예요. 골라 잡아서 뭐 억압도 있고 투사도 있고 합리화도 있고 대명도 있고 전이도 있고 반동형성도 있고 뭐 주지화도 있고 많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이 중에서 의식하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버리는 것을 말한다. 뭐 기억 상실증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게 참고라고 써놓은 거니까요. 굳이 이것까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합리화하면 그럴듯한 구실, 내면의 문제점을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서 합리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내용 글짓기 하면 됩니다. 이거 그냥 쓰면 다 점수 줍니다. 18번 갑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다수직업 종사자. 다수직업 종사자 영어로 뭐라고 했죠? 투잡, 쓰리잡. 직업의 결정. 이제 의미. 한 사람이 전혀 다른, 이게 나와야 돼. 한 사람이 전혀 다른 2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다수직업 종사자라고 하고요. 직업 결정의 일반적인 원칙, 다시수체. 그래서 시간 우선 원칙. 그래서 다수직업 발령 시 시간 원칙에 따라서 직업을 결정하고요. 시간으로 직업을 결정하지 못할 시에는 수입이 많은 것을 결정하고요. 또 이걸로도 결정을 못할 시에는 수입이 많은 직업으로도 최근의 직업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여기 똑같이 이 붙이세요. 시간 우선 원칙과 시간 우선 원칙과 수입 우선 원칙으로도 직업을 결정하지 못할 시에는 조사시에 뭘 조사했냐, 어떤 직업을 조사했냐, 그때 직업, 조사시 최근의 직업 활동에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쓰면 간단합니다. 이것도 점수를 주는 문제입니다. 점수를 주는 문제만 맞더라도 60점 차고 넘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합격 여러분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쉽고 재밌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